오늘 새벽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영서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10cm의 눈이 오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연락 담당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연락관 교환은 국교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돼서 이번 2차 북미 회담의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2차 북미 회담에 나설 양국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 등 의전은 윤곽을 드러냈지만 의제 협상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이 오늘 협상팀을 하노이에 보낼 예정인데 스티븐 비건 대표가 빠지고 실무진이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연장했습니다. 노사는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 보전 방안 등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왜곡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들의 징계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당시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문 기고문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의 비판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시간 전보다는 눈발이 굵어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는 이미 5cm가 넘는 눈이 쌓였고요. 서울은 1cm가 조금 안 되는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부터 눈발이 무척 굵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출근길 되도록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중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동남부와 산간에는 많은 비가 오면서 오전 6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충청과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홍성 홍부급에 5.3cm, 수원 권선구에 2.7cm, 서울은 0.5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와 눈구름대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점차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충남 서해상에 새로운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눈발이 더 굵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의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지방에는 최고 5cm, 남부지방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눈과 비는 낮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퇴근길에는 하늘이 대부분 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대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반으로 줄이고 보행자는 보폭을 반으로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눈 때문에 오늘 출근길은 평소보다 훨씬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입니다. 네, 지하철 역사 아닌데 많이 붐비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큰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사람도 많아서 평소보다 더 붐비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얼어붙은 곳이나 눈이 쌓여 미끄러운 곳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서울 기준으로 0.5cm 정도 눈이 왔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 3시까지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시작됐지만 도로 위 사고나 심각한 정체 구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도 평소 출근 시간대 정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갑작스러운 눈에 서울 출근길 큰 혼란이 빚어진 만큼 이번에는 본격적인 대응도 빨리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는 제설 비상근무 2단계에 들어가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출근길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붐비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나마 퇴근길에는 눈이나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정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가 연락관 교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성사가 된다면 외교관계 수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CNN 방송이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미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진전된다면 미국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끄는 연락관들을 북한 내 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미가 이번 주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보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인 영변 플러스 알파에 상응해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등 체제 안전 보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북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싱가포르 선언 4개안 가운데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연계된 사안입니다. 북미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른다면 70년 적대 관계를 끝내고 국교 정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제재 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북한이 연락관 교환을 동력으로 충분한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겉모습을 결정할 의전 준비는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속을 채울 의제 협상이 남았는데 조금 늦춰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바쁘게 움직였던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셋째 날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부장이 향한 곳은 영빈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호텔로 김 부장은 사흘 연속 이곳에 들렀습니다. 위원장 숙소는 정해졌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 회담장은 그 주변의 국가 컨벤션 센터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의전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비핵화 의제를 논의할 미국 측 실무협상팀도 곧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또는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먼저 파견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함께 평양으로 날아갔던 인물들입니다. 북측 협상 상대는 하노이에 와 있는 박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꼽힙니다. 그 아래 알렉스 웡이나 후커 같은 사람들이 비건을 대신해서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상호 의제 조율이나 낮은 단계의 협력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비건과 김혁철, 북미 양측 특별대표의 사전 협상이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밤새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하루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는데 합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산호의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회의장에 나타난 겁니다. 임금이 줄고 노동시간이 늘고 또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과도사를 유발하는 제도가 탄력근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 좀 나오시죠. 2시간 늦게 시작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각을 세웠습니다. 과로사 방지의 문제라든지 임금 보전,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장치 없는 탄력근로는 살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탄력근로제 모양 좋은 모습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
10시간 정도 탄력 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보전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됐습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하루 논의를 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방금 전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산호위는 오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동안 노사 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쏟아내고 있는 도를 넘는 5.18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법적 판단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역대 정부가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에 대한 부정이고 나라의 근간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난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같은 왜곡 발언의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후보 2명도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에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민주화 역사 왜곡은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국회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꽉 막힌 국회는 5.18 망언으로 더 꼬여가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회동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징계안 3건만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계류 중인 28건을 일괄에 올릴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판단을 미룬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을 함께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정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2월 28일 아침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이 상정돼도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윤리심사 자문위 의견을 듣기까지 길게는 2달이 걸리고 의견을 받은 윤리위가 심사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넘겨진 의원의 징계 요구안은 모두 29건이고 이 가운데 3건은 자진 철회돼 현재 26건이 계류 중이지만 윤리위는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치 현안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5.18 전국까지 겹쳐 국회 파행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얼굴을 맞댔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여당에게 우리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을 제외한 야사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미 끝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촉구하는 2월 임시국회도 기약 없이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 속에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의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고 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만원 씨를 구속재판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평화당 5.18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는 어제 오후 소속 의원 16명 등의 서명과 함께 지 씨가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구속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태에 임을 악용해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며 반복하는 건 사법부를 우습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1,300만 표를 이기려면 안철수와 유승민을 지지했던 정치 성향 920만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세훈이라는 표가 김진태에 묻혀버렸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야유와 고성 때문에 김 위원장도 조용히 하라고 봤던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윤리위에 흡입시키는 것에 대한 좀 서운한 감정이 아니었나. 그렇더라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바늘방석이었고. 어젯밤 50대 운전자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은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김종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충주시 호암동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맞닥뜨린 55살 장모 씨. 자신의 차를 제지하는 54살 김모 경위와 29살 김모 경장을 승용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장 씨는 집에 차를 대어놓은 뒤 택시를 타고 다시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터널벽에 기댄 채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터널 갓길에 세워져 있던 렌트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렌트카에 타고 있던 4명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터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량에서 벗어나 있어 참사를 면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도로 중앙에 옆으로 누워 있고 또 한 대는 뒷부분이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36살 강모 씨가 고장이 난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세워두고 내렸습니다.
이를 미쳐보지 못한 27살 하모 씨의 승용차가 고장 차량을 들이받아 하 씨가 다쳤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딴 폭로를 이어왔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장들을 국민에게 고발한다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방식에선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임 검사의 주장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현직 검사가 지난해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을 낸 현직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로 이번엔 당시 진술조서를 일부 공개하고 현재 검찰 상층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감찰을 요구하며 대검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메일 일부를 공개하면서 징계시효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징계시효가 넘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루어진 고발인 진술조서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직무유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임 부장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실명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묘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을 때 관련 은폐 의혹은 규명하지 못해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현직 검사의 실명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조직 문화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자료 공개와 실명 비판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공수처를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부모님을 청와대에서 만나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유족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69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 씨 어머니의 두 손을 잡고 포옹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양복을 입어보며 희망에 차 있는 동영상을 보고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아팠을 거라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상조사만큼은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통령이 꼼꼼하게 챙겨주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더 이상 비정규직의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생명과 안전을 제1의 평가 기준으로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저희는 그 대통령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이 정말 놓이면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당도 대책위와의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일쯤 보석을 신청할 거라며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정상적이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직 지사를 구속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어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검찰 출석 13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여러 번 말한 대로 담대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또 오늘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직원 1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가수 승리 씨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뒤 클럽 관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 직원을 상대로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이 유통됐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버닝썬 경영진도 마약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또 중국인 여성 직원을 출국 정지시켰습니다. VIP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심을 사는 인물입니다. 마약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 장부와 은행 계좌, 통화 내역이 주요 분석 대상입니다. 증거인멸도 결국 유착 의혹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원본을 확보해야 되니까 포렌식해가지고 그 원본 복구하고 있죠 지금. 경찰은 최근까지 클럽 이사로 재직했던 가수 승리 씨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승리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클럽 대표 이모 씨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마약 투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세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오후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마약과 성폭행 등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 대표는 대체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빚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곳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센터를 찾은 사람은 지난해에만 50만 명이 넘습니다.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신청인만 10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기초수급자와 70살 이상 노인, 1,500만 원 이하인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저소득층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3년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부채 대부분을 탕감받게 됩니다. 또 빚을 연체할 위험에 놓인 채무자를 돕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연체자로 등록되면 다른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등록을 미루는 동시에 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겁니다. 신속 지원과 특별 감면 프로그램은 6에서 8월 중에 시행하고 미상가 채무 원금 감면은 기재부와 손빈정 협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과 서민 금융상품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어려움을 피부로 겪으시는 자영업자 서민분들의 실생활을 좀 더 현장에서 듣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산 지역을 찾게 됐습니다. 다만 당국이 이러한 대책 시행을 위한 비용을 금융회사에 의지한다는 점과 함께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5만 200여 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28.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서 역전세 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 평균 38.6%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은 절반이 넘는 51.3%, 수도권은 29.7%가 2년 전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해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의 출신 방송인 슈 유수영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획수도 많으며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으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회계 원리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 현황과 예산, 수입, 지출, 결산 등 회계의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습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약해졌던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추가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강원도 지역은 새벽부터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고요. 남부 지역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에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에 5cm의 눈이 쌓였고요. 수원은 2.7cm, 강원도 원주는 1.6cm, 서울은 0.7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 영서와 충청 지역 많게는 10cm 이상이 더 오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다소 올라서 눈이 비로 바뀌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4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5도, 대구 7도, 부산은 12도, 전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나 눈은 낮에 서해안부터 그치겠습니다. 오후 3시 이후면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비가 그치겠고요. 퇴근길 이후면 모두 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눈 때문에 출근길부터 힘든 하루 시작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YTN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